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너무나 유명한 필수 사활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전에서 잘 나오는 형태이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 기억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흑선으로 105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패를 내줘서도 안 되고 깔끔하게 백도를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 풀이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사활을 풀 때는 여러 요령들이 있는데 그 요령들 가운데 첫 번째는 항상 궁도를 좁혀라 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딱 보았을 때 이제 급소 자리, 치중의 급소라든지 이런 급소 자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105점이 이렇게 삼선 쪽에서 나란히 늘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치중의 급소 이런 곳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도를 좁히고 싶은 장면인데요. 만약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면 백이 막았을 때 꽤 큰 궁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으러 오려면 이곳 안쪽을 붙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일선을 젖혀가면 아까 패를 내면 실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젖혀놓고 늘어가면 그냥 패도 아니라 만년패입니다. 혹시 만년패 들어보셨나요? 패를 그만큼 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만년이 걸린다. 좀 과장된 표현인데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만년패라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이 그냥 이어서 두었을 때 백이 비구로 살아있습니다. 이 패를 이기려면 한 번 뒤에서 메우고 백이 또 한 번 손을 빼고 두 번 메우고 그리고 세 번 두어야만 흑이 이제 또 세 번 두어야만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패가 돼요. 그래서 따먹는 수까지 4번을 이렇게 연속으로 두어야만 백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동안에 백도 가만히 그냥 놀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잡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여서 만년패라고 합니다. 만년패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런 형태가 실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활을 이제 잘 모르시면 자신이 없다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 형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궁도는 거의 80이거든요. 지금 일선의 경계가 이제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수가 되겠고요. 실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사실 2선에 늘어져 있을 때는 집 모양을 줄이는 이제 끝내기에서 비마라고 하는 눈목자의 비마 자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의 모양을 확 줄일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 평범하게 안쪽에서 받아준다면 늘어놓고 집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 치중을 가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2점 단수 치더라도 찌르고 따낼 때 먹여치면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 형태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눈목자를 두었을 때 백이 여기서 그냥 뒤로 받아주기 전에 먼저 한 점을 붙여서 한 점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단수로 몰아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맥점입니다. 그 사석을 이용해서 패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한 점 버리면서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패가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으면 결국은 단수를 쳐서 백이 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눈목자로 비마로 이렇게 달리는 것도 붙여서 패가 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안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쪽에서 섣불리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갔다가는 일선에 젖히는 자리가 절대 선수죠. 받아야 되는데 막아서 엄청난 궁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일단은 궁도, 집 모양부터 줄이는 것이 요령이겠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줄이는 수로는 눈목자가 떠오르지만 좀 전에 붙여가는 수로 성립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는 사활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활 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상대방이 두고 싶은 자리가 내가 둬야 되는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월에서는 특히 이렇게 두었을 때 붙이는 자리가 제 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자로 이렇게 두어서 약간은 좀 단단하게 두면서 백도 이제 넓혀서 막아야 되는데 이때도 사실 안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흑돌이 안쪽에 갇히면서 곤란해집니다. 백의 궁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안쪽에 수상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쉽게 사는 형태죠. 그래서 흑은요, 지금 2번으로 붙여갈 때 안전하게 뒤로 이렇게 늘어서 후퇴하는 수가 정수예요. 1번으로 이렇게 두고 3번으로 이렇게 늘어서. 그러면 이 형태가 1번의 자리가 왜 급소냐면 이제 흑이 그냥 혹시 입구자를 둘 수도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때도 백이 이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나면 찌르고 받을 때 이렇게 치중 가서 급소 자리가 남게 되어서 이제 백도 받아야 되는데 젖혀놓고 일선을 젖혀가면 3번에 자리에 급소가 가 있죠. 그래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백이 또 사석작전을 이용하여서 막아서 한 점을 희생하면서 단수를 몰아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죠. 눈목자를 두었을 때도 2선에 이렇게 붙여서 1선에 붙여서 2번으로 붙여서 한 점을 희생해서 패를 만드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붙이는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자의 자리가 급소예요. 그러면 백도 궁도를 넓혀야 하는데 뒤로 늘어서 돌아오고요.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이제 백으로 만약에 이런 자리를 둔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집을 없애면 이렇게 두 집을 만들고자 해도 치중을 먼저 가고 단수를 쳐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번으로 6번 자리에 두어 볼게요. 잠깐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도 2의 1의 급소가 보이죠. 2의 1의 급소 자리 먼저 치중을 가고 받을 때 단수를 치면 옥집을 만들면서 역시 백을 제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이렇게 3번으로 늘어서 두는 수가 정말 잘 안 떠올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고 또 한 번 풀고 이 문제는 아예 기억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나를자를 두고 붙일 때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 백이 자체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궁도를 넓히더라도요. 만약 한 점이 단수 치면 뒤를 쳐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백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치중의 자리가 급소죠. 2선의 치중 자리 급소를 가고 막을 때 궁도를 좁히고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 자충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 백도를 잡을 수가 있죠. 백이 여기서 이제 6번으로 1선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수를 쳤을 때 환격으로 흑이 잡히죠. 그런데 여기서 흑이 아주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2의 1의 치중 자리가 급소인데요. 이제 백이 차단을 할 때 이렇게 분리된 집을 나지 못하게 이어가면 백이 이제 빛처럼 보이지만 급소 자리에 돌이 찝혀 있어서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1번으로 일단은 나를자를 두는 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풀어보지 않았다면 생각하기 힘든 자리이고요. 이렇게 막았을 때 뒤로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는 수도 생각하기 어려운 착점입니다. 그래서 1, 3으로 이렇게 나를자 가고 늘어두는 이 착점은 이 문제에서 거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만큼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가 두다 보면 이제 끝내기 단계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선에 이렇게 느는 수도 이렇게 늘었을 때 받아주면 살았거든요. 근데 손을 빼고 큰 곳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나를자를 가고 붙여갈 때 이렇게 뒤로 늘어서 두어가는 착점 1번, 3번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또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필수 사활의 수순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사활 문제 맞춰 보셨나요? 네, 이 형태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활은 바둑꽃 채널에서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